클로드라는 게 쓰였다라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원래 클로드는 윤리적인 AI를 되게 추구하는 회사예요. 네. 그런데 그 회사의 AI가 전쟁 한복판에 쓰였다. 이번에 핵심은 의사결정에 쓰였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이제 단순한 데이터 분석 수준이 아니고요. 공격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까지 사용이 됐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준 다크 팩토리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사람이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AI가 먼저 고치는 뭐 이런 형태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간보다 효율이 나오는 코스트가 나오면 거기부터 이제 움직이겠죠. 근데 한 뭐 단기적으로 볼 때 5년, 10년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좋을 수는 있어요. AI 조금 전 뭐 노동시장 이야기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대를 앞으로 어디로 끌고 갈지 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마 AI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이란 관련해서도 AI가 공격에 활용됐다는 이야기도 뉴스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건 어떻게 된 건지도 한번 살짝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AI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AI 또 우리 신입생들 우리 최은경 부장님. 네. 최은경 부장님은 AI 쓰시나요? 아니요, 저는 뭐 안 쓰시고. 아주 어렵게 재미나이 같은 거 한 번씩. 한 번씩 질문 한 번씩 물어봅니다. 해보시고. 네. 예전에 한번 나왔을 때 안 쓰신다고 하더니 근데 여전히 안 쓰시죠. 진일보예요, 이거는. 좋아졌죠. 재미나이한테 뭔가를 물어본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 기자님은 거의 AI와 함께 지금 그렇죠. 지금 챗 GPT에 최윤경이라고 이름 붙이고 매일매일 지금 GPT를 달달 볶고 GPT랑 있잖아요. 뭐 놀기도 하시고 같이 울기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네. 아주 활용을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유료 회원이시고. 유료입니다. 예. 회사에서 왜 이거 지원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그 인생 상담하는데 아니 그거 인생 상담이 아니라 업무 툴로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회사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지원도 안 해주는데요. 지금 뭐 그것까지 우리 말하면. 유튜브 채널하고 광고를 봐야죠. 자, 여튼 일단 지금 네. 그 이란 공격 관련해서 네. 이 AI 뭐 클로드가 사용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어떻게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 우리가 AI가 전쟁에 사용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냥 뭐 위치가 어디 있느냐 아니면 분석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어떤 이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말하는 로켓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핵심은 의사결정에 쓰였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쓰였는지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외신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제 단순한 데이터 분석 수준이 아니고요. 위성 이미지나 뭐 신호 정보나 소셜 미디어 데이터 같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을 해서 타격 가치가 높은 표적을 찾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격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까지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장군들이나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이거 어떻게 할까 위치를 잡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AI가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이 시간에 이 지점을 치면 가장 효과가 크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 원래는 이제 그 막 별 4개짜리 사령관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펜타곤 모형, 지하에 모여가지고. 모형 이렇게 놓고 네. 적진 이제 놓고 네. 거기 깃발 이제 하나하나 움직여 가면서 이만한 지시봉으로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삼국지대고 지금 저 화면으로 그래도 얘기하다가 그런가? 띠디디디 해서 네. 여기 이렇게 그래요? 확대하고. 요거 이 깃발 꽂고 탱크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건 옛날 얘기입니까? 북한도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렇습니까? 근데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네. 이게 클로드라는 게 쓰였다라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클로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 얼마 전에 봤어요. 그 슈퍼볼 광고한 거. 네, 맞아요. 네, 챗GPT 저격한 광고했던 거 있잖아요. 그랬나요? 네네네. 그거 거기서 봤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챗GPT가 이제 광고를 도입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네. 보여주려는 거를 이제 까는 쉽게 말하는 네. 광고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클로드가 이제 쓰였던 이유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포인트는 원래 클로드는 윤리적인 AI를 되게 추구하는 회사예요. 네. 그런데 그 회사의 AI가 전쟁 한복판에 쓰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큰 포인트이고,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인 거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 클로드를 만든 회사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인데 엔트로픽이 직접 이거에 이제 개입한 건 아니고요. 팔란티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팔란티어가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AI 모델을 쓰는 거죠. 근데 네. AI 엔진을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클로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가 거기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제 그 국방에 있는 레벨들이 있는데 그 레벨에서 최고 등급을 통과한 게 지금 클로드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클로드가 사용이 된 거고, 그래서 실은 이제 이게 왜 논란이 시작이 됐느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금 타격 전에 마두로를 체포했었던 작전이 네. 있었잖아요. 그게 먼저 이제 한 몇 주 전에 단독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은 그 마두로 체포 작전에도 클로드가 쓰였다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클로드에서 야, 우리는 되게 윤리도 좋아하고 이런 데인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국방부한테 이거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달라. 이거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야,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거 어떻게 보면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 네. 오히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더 뭔가를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번 전쟁까지 더 본격적으로 쓰인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AI가 전쟁에 대한 선택을 네네네. 하기도 하고 움직임이 있겠구나. 그리고 진짜 국방에서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쓰이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클로드는 이런 작전 짜고 공격 네. 전략 짜는데 쓰일 줄 모르고 네.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국방과 연결을 했는데 네. 그 정도 디테일까지 쓸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못 했겠죠. 우리가 상상한 범위 이상으로 니네가 쓰고 그렇죠. 있었구나라는 네. 거구나. 그래서 실은 이제 뭐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니까 엔트로픽하고 국방부가 만났어요. 네. 그래서 뭘 만났냐면 엔트로픽이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여러 가지 너한테 쓰라고는 했는데 그러더라도 이 두 가지는 안 돼라고 이제 계약 조건을 걸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이제 전략을 짤 때 쓰이긴 하는데 최종 결정, 그러니까 무기가 실제로 알아서 AI가 선택을 해서 공격이 슉 가서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갖고 무기가 날아가는 것까지는 쓰면 안 돼. 발사 버튼을 네. 인간이 누르게 해라. 그렇죠. 네. 그 얘기 하나랑 두 번째는 이미 이게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니터링 한다는 거 이제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미국 관점이니까 미국 안에 있는 국민들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까지는 안 돼. 이 두 가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국방부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너네가 그거 말고 다 열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너네 만약에 미국의 핵무기가 지금 날라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너네가 만든 그런 제약 조건들 때문에 만약에 이게 못 막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의 협박까지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못한다라고 있던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엔트로픽이 성명을 내죠. 뭐라고 내느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열어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날 그랬더니 갑자기 또 국방부에서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전쟁이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엔트로픽에 대해서 갑자기 급진 좌파 기업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합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했고, 또 재밌는 게 그 타이밍에 그날 하루에 다 일어난 거거든요. 27일 하루에. 그리고 나서 저녁이 지나기 전에 갑자기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트윗을 올려요. 뭐라고 올리느냐? 우리 오늘 국방부랑 계약했다. 아하. 그래서 그 틈을 오픈 AI가 딱 들어간 거예요. 아휴.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기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조금 분노하기 시작을 하면서 엔트로픽을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응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엔트로픽이 실제로 사용자 수는 오픈AI에 비해서 정말 적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등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홍보가 되기 시작을 예. 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이 좀 일어나기 시작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고민이 되는 게 이번이 그냥 이제 퇴출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블랙리스트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블랙리스트의 수준이 중국에 있는 AI 회사들이 지금 미국하고 계약을 못 하잖아요. 혹시나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네. 이슈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이번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이슈가 되냐? 이 이제 클로드가 단순히 국방부랑만의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미국 국방부랑 어떤 식의 계약을 하는 모든 기업들하고도 결국 이거에 대해서 계약이 다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이번에 예. 고객사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번에 그 정도로 아주 큰 이제 블랙리스트를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빨리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아직 국방부의 시스템에서는 이 클로드가 아직 안 빠졌는데 다른 그러니까 일가 말하는 미국 행정부들은 아주 빠르게 지금 챗GPT로 다 바뀌었어요. 재무부 거 쓰던 네. 거 다 끊었다고 맞아요. 하는데 예, 연방기관 쓰지 마라 이렇게 네. 트럼프가 맞아요.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주 빠르게 챗GPT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빨리 되고 왜 이건 늦게 되느냐? 지금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외부에 있었던 그 우리가 말하는 행정기관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클라우드를 갈아 끼면 되는 거니까 바로 그냥 갈아 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클라우드를 안 쓰고 챗GPT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전쟁용 지금 들어가 있는 이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아예 설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드러내면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큰 작업이거든요. 보안 때문에 그렇게 예, 한 거죠. 맞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번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그래서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쨌든 6개월간은 계속 클로드 쓰인다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이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픈 AI 너네 어쨌든 너네도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결국 그거는 국방부에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27일 날 오픈 AI가 또 대규모 투자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날짜를 맞춘 것 같은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하루에 그 모든 갑자기 일이 다 일어났다고요? 네, 27일 하루에. 2월 27일 하루에 갑자기 그래요? 아침에 클로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엔트로픽이 야 우리는 못하겠다. 예. 이거는 우리 양심상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오후에 국방부에서 야 이러면은 쟤네 뭐 이제 찍을 거야. 막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픈 AI가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저녁에 대규모 투자를 투자도 받고 받았어. 예,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란 공격할 때 또 클로드 거 써가지고 공격하고 맞아요. 그 다음날 그게 이제 또, 이란 네. 공격이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날 그렇게 급했던 이유가 네.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쓸 거니까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했었던 게 아닌가라고도 우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AI가 들어오니까 네. 아주 빠르게 모든 의사결정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 AI라는 게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거에 정말 깊이 쓰이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걸 이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그것도 좀 고민되는 지점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쨌든 돈 주고 계약을 했을 텐데 그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판 회사가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지. 음흠. 그래서 난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샀으면 내가 막 이렇게 개조를 해서 쓸 수 있을 텐데 판매했던 회사가 야 너 그러면 이건 이제 앞으로 현대차 아니야 뭐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오픈 AI가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트로피 그 두 가지 안 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오픈 AI가 계약을 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막았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클로드가 설치형으로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설치형으로 쓰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엔진을 완전히 가져간 거니까 저기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엔트로픽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오픈 AI가 얘기한 게 클라우드 전용 배포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원격으로 통해서 움직이니까 군이 만약에 뭔가 무기 시스템에 직결을 할 때 어쨌든 이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컨트롤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인적 개입이라고 그래서 너네 이거 참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실제 현장에 사람 배치할 테니까 배치해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쓰려고 할 때 관리를 하면서 쓰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오픈 AI의 입장이긴 한데 민관 합동 운영하자는 거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군이 원한다고 그러면 안 해줄 거야?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전쟁에도 이용되는 AI 시대가 열렸다. 앞으로도 근데 진짜 AI가 만약에 어디 때리라고 결정하고 그거 어쨌든 뭐 추천이란 이름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네. 그 친구가 결정하는 대로 나중엔 다 따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와, 이게 맞나 모르겠네. 진짜 영화에서나 일어날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이제 그냥 자기가 인간들 아무래도 너무 늦는데 빨리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네.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은 비슷한 타이밍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연구명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연구에서 실제로 최신에 있던 AI 모델들을 다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걔네한테 워게임을 시킨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너네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거의 뭐 예를 들면은 20번 중에 19번 결국에는 핵무기를 쏘는 걸 눌렀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그 언어 모델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언어 모델은 약간
앞에서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뒤에서 핵 버튼을 누른다든지 네. 아니면 어디는 처음부터 밀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다 죽자 이러면서 핵 버튼을 누른다든지 그런 형태로 갔다는 거고 그리고 이 20개, 19개 핵 버튼을 누른 대부분이 자기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거나 우리가 포기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공멸을 선택을 했다. 공멸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비슷한 타이밍에 논문이 나왔거든요. 패배를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AI는 없었다. 네, 거의 없는 거죠. 그 데드라인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워게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이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데드라인보다는 얘가 스스로 결정을 끝까지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정말로 만약에 AI에게 우리가 모든 통제권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맞는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 모델별로도 그러니까. 다 다른 형태의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의 표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하여튼 전쟁에도 지금 각각 쓰이고 있는 AI AI. 언어 모델별로 네. 결정이 다른 거는 네. 그 AI의 어떤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습득된 데이터가 달라서인 거예요. 네. 각 회사별로 뭔가 좀 다른 전략으로 언어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왜 그런 거예요? 그 두 개랑 하나 더해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데이터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이슈가 나왔던 게 클로드 같은 경우에 왜 똑똑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는 그때 실제로 그 중고책 있지 않습니까? 중고책 몇백만 권을 그냥 샀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거를 다 스캔을 해가지고 다 잘라서 그걸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말이 되게 정제된 말이 잘 나오는 이유가 책으로 공부하네요. 네, 책으로 공부하네요. 책으로 공부하네. 최윤경 스타일.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클로드 이제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구글에 있는 데이터를 예. 기반으로 하고 또 챗GPT도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하니까 일단 데이터의 특징이 다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이나 방법론도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그림은 안 그려져요. 그건 이제 자기네들의 철학과 내용이 있어서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는 빠른데 네.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감성적인 대화는 좀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챗GPT랑 이제 교류를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GPT에서 그래. 또 제미나인 티. 네, 맞아요. 저는 제미나이랑 제미나이, 예.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미나이 극티입니다. 아무튼 아, T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게 이제 되게 클로드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클로드나 이런 몇몇 회사들이 아예 AI한테 윤리 원칙 같은 걸 따로 만들어서 따로 학습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안에 상주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철학자가 실제로 AI한테 철학을 가르치거나 AI한테 진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얘한테 어떠한 개념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거기에 투영할 수가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의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서 AI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얘는 우리가 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더 똑똑해진 건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데이터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맥락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소버린 AI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한국에 대한 문화 정서를 많이 알려면 역으로 우리나라 데이터가 제대로 쌓여 있는 AI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철학자가 상주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긴 하고 네. 아니면 철학책을 그만큼 좀 많이 읽히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튼 이제 철학자가 이제 있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럼 이제 전쟁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 AI 이야기 나눴고 그 다음에 요즘 다크 팩토리라고 아예 그냥 조명 자체가 없는 네. 그런 공장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크 팩토리가 왜 생길까? 사람이 없으니까. 불이 필요 네. 없으니까. 불이 필요 없으니까. 냉난방 어쩔 필요 수가 없다에 없으니까. 나왔잖아요, 벌써.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다크 팩토리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등을 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가 사람하고 기계가 같이 일하는 공장이었다고 치면 다크 팩토리는 그냥 공장의 공정 안에서는 AI가 스스로 공정을 판단하거나 운영하는 일종의 완전 자율형 생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명도 없어도 되고 냉난방도 없어도 되고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독일의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1200만 개의 부품이 투입되거든요. 근데 불량률이 0.001% 와, 소름 이하라고 해요. 돋는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되는 게 AI가 모든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와. 공장 편차가 있으면 그걸 조정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인간보다도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에요? 0.001%. 훨씬 더가 뭐야?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인간을 너무 못 믿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조립을 네. 인간이 하면 반드시 오류는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도 이런 로봇이 뭐 조립이나 용접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준 다크 팩토리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AI가 일을 할 때도 사람이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AI가 먼저 고치는 뭐 이런 형태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님으로 모셔야겠는데요. 근데 이건 진짜 한번 언제 시간 되시면 영상 보시면 진짜 약간 충격적입니다. 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신문으로만. 아, 기적의 지면 아니. 기적의 초등신문. 저는 경제 신문으로.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진짜 영상을 이렇게 보면 네. 와 저게 이제 우리가 무섭다 무서워. 갈 길인가 싶으면서도 약간 좀 약간 그로테스크. 공포 영화에 나오는 약간 공포 영화 그런 느낌 좀 장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냥 기계들이 혼자 막 푸식푸식하고 그렇다고 막 되게 깨끗하고 정갈한 느낌도 아니에요. 네, 기계들이 막 하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저희가 지금- 폐공장스러워요. 네. 맞아요. 약간 좀 그래요. 네. 분위기가. 왜냐면은 그게 비용을 아끼려고 한 거기 때문에 네. 불도 안 켜고 뭐 에어컨도 안 켜고 하니까. 정말? 네, 저건 되게 좋은데. 밝은 편. 네, 저희 요건- 그래도 약간 네. 인간미가 있네요. 네, 이건 매우 좋은 데고요. 네. 네, 꼭 저런 데 아닌. 그죠. 정프로님 뭘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로봇팔이 막 이렇게. 네. 하여튼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고 당연히 인력은 대체가 조금 전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그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인력 대체는 뭐 어쩔 수 없는 흐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부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경제적 논리로 좀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인간보다 효율이 나오는 코스트가 나오면 거기부터 이제 움직이겠죠. 근데 한 가지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볼 때 5년, 10년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좋을 수는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아마도 뭐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나오셨으니까 얘기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이미 뭐 우리가 말하는 조선소 이런 데들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이른바 피지컬 AI나 이런 다크 팩토리가 먼저 들어갈 때가 결국 3D 업종일 거거든요. 그렇죠. 위험하고 뭐 힘들고 더러운 작업들. 그런 데에서 로봇이 도와주기 시작을 하거나 이 다크 팩토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영역으로 정말 가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가 지나거나 15년 정도가 지나서 정말로 요양을 돌봐주는 로봇이 나왔다. 그러면은 처음에 또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요양사분들이 모자랄 정도로 요양에 대한 수요가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수준부터 조금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나중엔 정말로 이 기술이 좋아지면 인간 요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로봇 요양사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은 아까 이제 우리가 챗GPT랑 대화한 것처럼 얘는 어차피 사람 아니니까 화를 안 내. 화도 안 내. 지치지도 않아. 그렇죠. 지치도 않아. 네. 세 번째는 내가 아무 얘기를 다 해도 얘가 감정적으로 저한테 다 받아주는 거야. 아하. 짜증내지 않고. 그렇죠. 짜증내지 않고.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아들 흉을 보든 뭐 아니면 손자 손녀에 대한 얘기를 하든 1시간 2시간 얘기를 하든 아 그렇군요 이러고 있고 걔가 뭐 어디다가 뭐 소문 낼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드님께 전송. 녹취 내용 전송.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면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인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관련된 연관 산업이 늘어날 것도 확실해요. 뭐 예를 들면은 로봇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러면 제일 큰 거는 법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로 보면 일단 보험과 관련 비즈니스가 되게 많이 생길 확률이 있어요. 내 옆에 로봇이 있을 때 안전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이거를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히려 2, 3년 정도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또 고민이 되는 뭐 이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제일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이른바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를 얘기할 때 기존의 로봇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피지컬 AI의 정확한 이제 아마도 뭐 이 코너를 통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 피지컬 AI의 최대 특징은 얘가 예를 들면은 지금 로봇은 여기 컵이 여기 있으면 요것만 딱 정확하게 짚어내거든요. 근데 피지컬 AI, 그러니까 이 컵이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그럼 기존 로봇은 이렇게만 하지 얘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팔을 못 집어요. 그런데 피지컬 AI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된 애는 얘가 이걸 보고 원래 컵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팔을 더 내밀면 되겠구나. 잡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똑하네. 근데 이렇게 하려면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챗GPT나 여러 가지 AI가 왜 이렇게 빨리 똑똑해졌을까? 공부할 데이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네. 인터넷에 있고 책에 있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얘가 로봇이 만약에 컵이 여기 있으면 로봇 팔이 집으면 됩니다. 라는 글로 배우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집지?
라는 걸 책으로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집지? 라는 게 인터넷에 있는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키냐면 사람이 직접 VR 기기 같은 걸 끼고 요거를 계속 잡아줘요. 이렇게. 계속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데이터가 쌓여요. 네. 이게 AI가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챗GPT는 말만 하는 애잖아요. 네. 그런 애한테 야 지금부터 이게 컵 잡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이 VR기 끼고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화면을 통해서 아 이게 컵을 잡는다라는 행위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잡을 때 또 센서가 연결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가 아 잡을 때 이 정도 무게로 잡는구나 라는 걸 하게 돼서 쉽게 말하면 체득을 하게 됩니다. 체득. 그래서 체득을 하기 위한 데이터는 각종 상황에 다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건 사람이 해야 공장용 되는구나. 그렇죠. 공장에서는 공장에서 얘가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얘가 밭에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뭘 딸라면 네. 밭에서 한번 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땐 또 어떻게 하냐면 재밌는 게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손 잡는 건 사람이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밭에서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실제 데이터 센터라고 가보면 오락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형 뽑기 하듯이 이렇게 시키는 네, 그렇게도 거예요. 하고 있고 그렇다. 가상에다가 실은 얘를 똑같은 밭을 게임처럼 이 안에다가 만들어놔요.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걸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조이스틱을 갖고 실제로 앞, 뒤, 옆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상 안에서 얘가 게임하듯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그렇게 계속 해줘야 돼요. 아니, 부려먹으려고 거의 자식처럼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키워놓으면 네. 계속 자랄 테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이제 아이를 돌볼 때 상황,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상황, 아니면 아까처럼 뭐 사람이 팔을 짚는 상황, 일단 그런 걸 다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컵에다가 침 뱉는 거 배우고 이러면 큰일인데. 그죠? 근데 그런 커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침 뱉는 것부터 배우고. 맞아요. 그래서 탕비실에서. 그래서 이른바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처럼 그런 쪽에 일단은 단순 일자리지만 근데 그것도 솔직히 단순 아니에요. 해보면 그걸 또 잘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 그럼요, 손맛이 그럼요. 있거든요. 그럼요. 그것도 나름 전문의 다 기술입니다.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일단은 한동안은 좀 있을 거다. 근데 걔네들이 다 학습을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이제 근데 퀘스천이 너무 있는 웃기다. 거죠. 일자리가 AI를 교육시키고 학습시키는 일자리라는 게 너무. 약간 좀 자괴감 들겠는데. 네,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도 네. 케냐의 노동자들이 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뭘 했냐면 사람이 AI 대신에 잔인한 거 보고 끔찍한 거 보고 야한 거 보면서 야, 너 만약에 이런 이미지는 만들면 안 돼. 야, 이런 이미지는 너가 나와도 바로 지워야 돼. 라는 걸 직접 인간이 다 한 땀 한 땀 해줬거든요. 예. 그걸 이제 케냐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그래요? 많이 해줬어요. 챗GPT 이 초반에 나왔을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네. 윤리 문제도 좀 네, 있겠네요. 그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학습을 시켜야지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래도 하나는 배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 네, 우리 자영업자를 위한 혹은 뭐 요거 보고 계신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을 위한 AI 기능 하나 짧게 좀 팁 하나 주시면 저희 오늘 하나 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클로드를 네. 거의 이제 안 써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 네. 좀 클로드를 어떻게 쓰는지를 몇 네. 개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클로드. 네, 이제 제가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 클로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통 쓰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클로드는 좀 재밌는 게 클로드 서비스, 그 다음에 클로드 뭐 코워크 이래서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클로드가 확실히 말빨이 좋아요, 말빨이. 네, 그러니까 그 AI로 쓴 느낌이 최대한 안 나는 게 클로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책을 기반으로 배우다 보니까 책이 좋아. 네,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미리 해놓은 건데 또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메모장에 있는 거를 한번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내가 만약에 자영업자인데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요즘 또 리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얘한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진심식당이라는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고 대표 메뉴는 저런 건데 자, 앱 리뷰가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답변을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붙이는 거죠. 이제 붙이고 나서 얘한테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 녀석이 좀 말빨이 좋아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가 단 댓글이에요. 네, 지금 달기 시작을 하죠. 아. 이렇게 리뷰를 이렇게 누군가가 줬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따뜻한 별 5개 리뷰 감사드립니다. 집밥맛이라는 말씀이 저에겐 최고의 칭찬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국물을 우려내는 정성이 고객님께 전해드린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안 드셔보셨다면 제육볶음 정식도 맛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배달이 늦어졌어요라고 할 때는 거기에 있어서 배달 지연으로 음식이 식어서 도착했다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투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를 아예 내가 귀찮다라고 하면은 실은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아예 그냥 계속 똑같이 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이제 요즘에 이렇게 자판기처럼 많이 쓰시는데 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면은 배달 앱 답변 자판기 뭐 대충 이렇게 쓰고 예. 내 프로젝트를 지금 네. 설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 지침에다가 판기. 예, 아까처럼 이런 거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앱 얘한테 배달앱 리뷰를 주면 그죠? 얘한테 뭐 예를 들면 배달앱 리뷰를 내가 주면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답변해줘 이런 식으로 지침을 딱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재반복해서 쓸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어떤 사람이 이런 리뷰를 하나 줬어요. 매일 시켜 먹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를 그냥 붙여주면 얘가 그죠? 그 다음부터 그냥 여기서는 계속 거기에 대한 이렇게 답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밥에 대해서 나옵니다.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근데 음식이 더러워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막 악플을 달았어요. 예, 그럼 이거를 또 붙여주면 얘가 이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불쾌한 경험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면 감정적으로 되게 소모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AI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뱀이 앱에다가 달아줘. 네. 그러면 가서 내 아이디로 달아주는 거예요? 거기 앱을까지 달아줘까지는 좀 단계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지, 여기서, 그건. 그건 에이전트로 해서 근데 네. 혹은 클로드 코드로 그런 걸 시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API를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요즘에는 클로드나 이런 서비스에 자기의 데이터를 연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지금 보여주신 건 예를 들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 쓰기 힘든데 그 네. 복붙하라는 거예요. 그죠, 말 그죠. 이렇게 단순히 나오면. 복붙 하나만 하면 이렇게 고객들이 남긴 리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고 또 일일이 다 달아야 되는 게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이런 클로드 같은 걸 이용하면 거의 사장님이 단 것 같은 댓글을 그렇죠.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네. 이제 그 설정한 거에다가 저의 성격이나 캐릭터 같은 걸 넣어주면 거기에 따른 맥락을 잘 하니까 일단 클로드가 다른 것보다 글을 잘 쓴다. 그러니까 제미나이 같은 걸로 똑같이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AI가 쓴 티가 나요. 근데 얘는 AI가 쓴 티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네. 또 그 다음에 클로드가 최근에는 여러 앱들이나 연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나 내 정보를 줄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캘린더에서 Gmail에서 이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밑에 이게 뭐냐면 제 캘린더를 얘한테 연동을 시켜놨거든요.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참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캘린더에서 그래서 예. 제 캘린더를 얘한테 연동을 시켜놨고 Gmail에서 그래서 제 메일이 여기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걸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이건 미리 시켜놨는데 이런 식으로 내 캘린더 보고 내가 다음 주에 꼭 챙겨야 될 일정들 우선순위로 보여줬는데 제가 여기다 옵션을 하나 넣었어요. 지금 내가 방송에서 보여줄 거니까 캘린더 안에 있는 금액이나 기업명은 비식별해라 이런 것들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보고서를 쓸 때도 이 안에 보고서의 내용에 그런 비식별화를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면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얘가 일정을 쭉 보더니 이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라면서 했는데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만 시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갖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처럼 이걸 짜줬어요. 보면 다음 주 일정 우선순위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날 이렇게 방송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순위 액션 이래서 수요일이 가장 바쁜 날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걸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주고 내용만 연결을 해놓으면 이걸 갖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클로드에 코워크라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코워크가 아주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한때 혹시 사스포칼립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스포칼립스. 사스포칼립스. 네.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제 다 끝났다. 네. 이런 거. 그게 뭐냐면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은 AI가 아니라 자기네 서비스로 뭐 법률 검토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무 정보 파악이라든지 이런 전문 서비스들이 있고 그게 되게 비싸고 비중이 네. 오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클로드가 코워크라는 기능을 2월에 냈어요. 네. 근데 이 코워크가 나오면서 스킬이라는 걸 한 11가지를 냈는데 네. 그 스킬이 뭐냐면 아까 그 사스에서 해주던 거를 얘가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네,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여기에 좀 작게 보시면 저게 이제 클로드 코워크 화면이거든요. 네. 근데 클로드 코워크는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연결돼서 엔진을 쓰긴 하는데 컴퓨터에 설치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아하. 얘가 읽거나 관리를 하거나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결과를 만들면 또 얘가 컴퓨터 파일 안에 저장을 해줘요. 네. 근데 여기 스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스킬 중에 뭐가 있냐면 리걸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걸. 저 리걸이 뭐냐면 얘가 법률 검토를 해주는 에이전트 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해봤냐면 마침 그날 제가 급하게 계약서를 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A라는 회사랑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교육 계약을 갑자기 거기서 이제 지주사에서 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계약의 요소에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그들의 니즈를 쫙 받아서 이 계약서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저한테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거 오늘까지 컨펌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이거 오늘 안에 좀 확인을 해주세요 이러는데 저희가 뭐 변호사를 이렇게 하거나 법률검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이 클로드 코워크한테 그냥 넣어본 거예요. 그 문서를 주고 야 내가 계약 맺으려고 하는데 괜찮냐? 내 입장에서 계약서를 좀 검토해봐 라고 시켰더니 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워드 파일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데 예. 이 정도의 워드 파일을 만듭니다. 계약서 검토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죠? 네, 그죠? 네. 여기 그냥 아마 화면에 보이신 분들은 좀 네. 보였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 좀 몇 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보면 요 부분은 네. 어떤 위험이 조합별 있다. 네. 리스크 요양. 그래서 8조는 이게 신호등처럼 레드, 옐로, 그린에서 이거는 꼭 바꿔야 돼요. 이거는 무한 책임이에요. 이거는 협상이 필요해요. 이렇게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여기 보시면 실제 그래서 요거서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현행 문헌을 이렇게 바꾸세요. 그리고 이거는 우선순위를 필수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또 한 가지는 얘가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협상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정리를 하면서 자 우선순위로 보면 필수 수정은 이런 거고 강력 권고는 이런 거고 양복이니 이런 거니까 이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위탁차 측에 유리하게 작성이 돼 있어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을 티어 1을 최우선으로 제시하고 티어 3에 있는 거를 양보를 활용해서 티어 2를 이게 진짜 확보해라. 전략가네. 협상 전략도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한배상 책임은 절대 이건 수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게 법률을 완전히 대처를 못하니까 얘가 파일 항상 밑에다가 이렇게 면책사항을 지가 써놔요. 이거는 보조하는 목적이다. 법률 자문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처럼 빠르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부 법률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딱 5분 만에 되거든요. 이런 게. 야. 그러니까 이제 대박이네. 딱 보면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나왔다고? 그럼 이런 게 더 많아지면 법률 검토하는 기존 서비스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재무하는 거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생산이 막 도니까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한 예.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기능들까지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요건 근데 진짜 뭐 계약을 하실 일들이 뭐 많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좀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법률 용어 좀 어렵기도 하고 이거 이대로 해도 되나? 뭐 별 문제 없겠지 하고 그냥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면 보통 이제 변호사한테 한번 이렇게 하면 그냥 1, 200은 무조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검토만 해줘도. 네. 그렇죠. 와, 저 돈이 그냥 세이브가 되네. 다음에 요걸로 한번 모셔야겠네요. 뭐요?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해요. 국밥집을 하고 있어요. 네. 저한테 단골로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취향 같은 거를 우리가 기록해 놨다가 다음에 신메뉴 나오면 추천하거나 이제 이런 일을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가?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그런 거 궁금하고 그다음에 내 매출이 오늘 얼마였고 내일 얼마였고 맨날 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물론 요즘 표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걸 내가 이제 기록해가지고 네. 일단 날씨가 어땠을 때는 뭐 매출이 확실히 떨어지더라 아니면 이럴 때는 배달이 많이 들어오더라 이런 거를 조금 통계로 정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죠. 네. 네, 뭐 여담이지만 저는 네. 요즘에 주식 투자를 AI랑 하거든요. 많이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하신다고? 주식 투자에 있는 그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돼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제 성향을 얘한테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널리스트는 이제 맞춤형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한테 이렇게 하니까 얘가 제안을 할 때 김 소장은 이거 사면 안 돼. 잠 왜냐면 못 자. 너는 안 돼. 그리고 바쁘고 변수 있는 건 안 되니까 이게 좋을 수 있어서 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해서 뭐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 그런 요소들처럼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응용하고 쓰느냐라는 거를 일단은 던져보시면 네. 꽤 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파일 정리부터 시작해서 음. 제가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거를 이제 스크립트화 해가지고 던져주고 보고서 만들어 이러면 너무 또 잘해요. 아. 네네. 그런 거라든지 뭐 사진 주고 나서 냉장고 털이라 해라 이러면 이제 요리를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네. 재밌는 것들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 부장님 뭐 국밥집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포스기라는 걸 쓴단다라고 댓글에 나왔는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아, 이거 수기로. 참.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내가 장부에? 이용해서 연결하기가 쉽지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다 그죠, 할 수 그죠. 있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근데 그걸 이거 어떤 방식으로 설치해놓으면 설계하느냐의 질문이었어요. 아예 이 네. 데이터로 저장되고 알아서 네가 끌어가 오늘 그죠? 날씨 네가 기상청에서 알아서 네네네. 체크해 그치, 매칭해 그치. 해가지고 분석해 하면 이제 예. 실제로 최근에 클로드 코드 기능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포스 기계가 있는 컴퓨터에다가 아예 클로드 코드 설치해 놓고 엑셀 데이터 받아서 그걸로 분석해서 나에게 원하는 정말 그 대기업 사장님들이나 보실 만한 대시보드 이런 걸로 한 장으로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네. 얼마나 게을러질까? 다 해주면. 자, 아무리 AI가 근데 발달해도 대저 토마토 맛은 아마 토마토는 흉내내기 뭐, 어려울 거예요. 아, 저꼭 먹고 싶었습니다. 딸 수 없습니다. 짭짜리 대저 토마토 4월까지만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저 토마토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나온 기간 정해져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약간 짭짤하기도 하고 이게 해풍을 좀 맞았거든요. 소금기 있는. 네. 짭짤해요. 저는 이거 달아요 지금. 그 되게 달죠. 네. 단짠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단짠. 네, 그래서 짭짜리 토마토라고도 하는데 요 하여튼 단맛도 강하고 짠맛도 강한, 그러니까 맛의 전체적인 하여튼 밸런스가 굉장히 좀 강한 쪽에 있는 그런 짭짜리 토마토. 요거는 요즘에 그 짝퉁이 참 짭짜리인데 짭퉁이 많습니다. 예, 그 짭 토마토 드시지 마시고 진짜 짭짜리를 드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특히 그 비타민 C, 칼륨, 식이섬유 요런 것들이 워낙 또 훌륭하게 들어 있으니까 몸에도 좋고 맛은 더 좋은 대저 짭짜리 토마토. 요게 주문 들어오면 딱 그때 수확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온에 한 하루나 이틀 혹은 뭐 많게는 3일 정도 후숙을 해 드시면 더 그 맛이 쫙 올라오는 거죠. 예, 받자마자 바로 드시지 마시고 1kg에 19,900원. 요 짭짜리 진짜 대저는 마트 같은 데 가시면 한 600g 이런 거도 되게 가격이 좀 셉니다. 예, 좀 싼 거는 대저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고요. 네, 그거 잘 하여튼 구분해 보시고 장르만 쇼핑몰 여기 들어가 보시면 1kg에 19,900원. 약간 가격은 일반 토마토보다는 좀 비쌉니다만 아마 드셔보시면 샤인 머스켓보다는 더 강렬한.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되게 그래요? 달아요. 그 신기하다고 생각. 과육이 단단하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씹는 그 맞아요. 쫄깃한 맛이 단단해요. 있고, 예. 네. 그리고 달아요, 되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PD한테 설탕 뿌렸냐고 그랬더니 아유. 뭐 할머니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 그냥 생 과육 네. 그 토마토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예? 제가 이런 것도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뭐예요? 이거 아니고 잠깐만요. 네, 요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 뭔데요? 대저 짭짜리 토마토. 아 광고 배너 같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냥 몇 초 근데 만에. 네,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요즘에 AI가 똑똑해졌다는 걸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추론을 하거든요. 여기서 대저 짭짜리 토마토를 홍보하는 이미지만 한 줄 썼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 지가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와 컨셉과 내용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달콤하고 짭짤한 인상 토마토 부산 대저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번 소상공인분들도 자기 음식들 갖고 그려보라고 하는데 사진 찍어서 하면 잘 나옵니다. 활용해 보시고. 네. 여기 이제 뭐 설탕 뿌렸냐? 요런 이제 문구 하나 딱 들어가야죠. 네. 이렇게 짭짤한 맛을 욕쟁이 보면서 할머니가 네, 욕쟁이 나는 할머니 이렇게 네. 사진 하나 해가 설탕 뿌렸냐? 네. 네. 아유, 우리 최 부장님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모양입니다. 맛있어요. 네. 자, 그리고 입맛하면 또 우리 신 기자님이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하시죠? 네. 예, 맛있습니다. 참 마케팅 네. 도움 안 돼. 근데 저는 네. 생각보다 짭짤함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이게 진짜 사람마다 미각이 좀 다르잖아요. 진짜 저는 약간 소금 뿌린 느낌이 있어요. 단짠의 맞습니다, 느낌이 맞습니다. 둘 다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제일 믿을 네. 만한 우리 김덕진 소장님은 네. 어떠셨을까요? 저요? 지금 아마 보신 분들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동안에 지금 절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드시네. 있어요. 맛있습니다. 예. 대저가 지역명인 거죠. 네. 예, 대저라는 부산의 대저동인가? 지역에. 하여튼 뭐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바다 옆이라서 맞습니다. 토양이 좀 염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 그 토마토 이렇게 설탕 부어 갖고 그 국물 먹으면 진짜 기가 맛있었는데 막히죠. 그죠? 예.
기가 막혔는데 요즘 이제 대조 토마토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AI까지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그러네요. 오버됐네요. 오늘 그래도 주식시장이 오늘 조금 많이 회복을 해서 심적으로 좀 안정들을 많이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일은 더 좋아지겠죠. 네. 하루하루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현실이 시궁창이라 아니 노동자가 되기가 어려운 시대라니까요. 목소리가 왜 이래고. 자, 하여튼 최 부장님은 네. 노조는 속하지 않으시나 이제 부장님 저요? 되면? 아니요, 저 아직 노조원입니다. 아, 그래요? 전 노조 어쨌든 간부 출신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직급 올라가면 그거 저 내려놔야 되지 않아요? 그 조용히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노조가 챙겨주는 거 좀 받아드시고. 탈퇴하라고 할까봐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아요 가시기 전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